그러면 이제 앉아 계신 순서대로 후보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선거구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승재 후보입니다. 제1선거구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용두 후보입니다. 제1선거구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보희 후보입니다. 제2선거구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입니다. 제2선거구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김종필 후보입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보님들께서 순서대로 앉아 계실 순서대로 혹은 지금 순서대로 기조연설 1분 동안 출마의 변을 말씀하시고요. 4명의 그 패널 공통 질의 4가지의 질의를 하면 후보자들께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게 4분 동안 본인의 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 4분만 이렇게 각 후보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진한 부분에 대한 마지막 발언 1분씩 한 후에 패배 선언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순서에는 이제 주도권 토론 A, B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간이 처음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3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져서 계획했던 시간이라 그 시간은 좀 생략하고 4분씩 한 번만 드리도록 하고요. 후보자 마지막 발언 2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1분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과 답변 순서 추첨에 따라서 제 좌측부터 이제 기조 발언을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장승재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저 장승재 후보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제1선거구에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서산시의회 의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8년간 의정활동을 경험을 했고요. 과분하게도 7대 전반기 때는 의장으로서 역할을 좀 했습니다. 제가 서산시의회 8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은 서산시와 충남도의 긴밀한, 물론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긴밀한 협력관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당이 아니고 다른 당이더라도 당을 떠나서 충남도와 서산시 간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서산시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충남도에서 알려줘야 되는 메시지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그게 저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서산시의 의견을 충남도에 전달하고 충남도의 의견을 전달하는 메시지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용두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이용두입니다. 저도 제1선거구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 애타는 그 민심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장동의 5만 평의 매립장 문제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대동 소각장 그 반대에 대한 그 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말 그동안에 타 지역은 우리 의원님들이 모든 걸 막고 또 모든 걸 주민의 선에 서서 해결해 주는데 유독이 우리 서산시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것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정하게 의원님들이 소명의 뭔가를 좀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고요. 특별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반 일반장 허가는 이번에 나중에 발언할 기회를 알았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보희 후보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 기호 2번 김보희입니다. 서산을 바꾸는 젊은님, 서산의 새로운 도약,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최연소 의원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4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해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측성남동 최다득표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총무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행정과 소통은 함께 쌍두마차처럼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 8년을 하면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소통은 결국은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이행시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 행정으로 바로 옮겨서 저는 현실화시켰습니다. 이렇듯이 이번에도 또 충남도 방역위원이 돼서 우리 서산시와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영수 후보님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거구의 도의원 출마한 김영수입니다. 저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보다는 정신적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다툼, 단체 간의 다툼, 국가 간의 다툼, 이러한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런 데서는 갈등이 상충되는 데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개발론자라기보다는 환경 보전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지역과 가야산 자락에 문화유적도 많고 해미읍성도 있고 또 간월도까지 이어지고 해양 관광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런 거를 연계해서 불두고없는 산업, 문화관광산업으로 주민들이 마음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갖춰지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에 김종필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김종필입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과 귀중한 소통할 수 있는 정책 토론을 만들어주신 우리 서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4년 전에 저를 충남 도의원으로 선택해 주셔서 4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충남도 예산결산에 793억 원 무료를 찾아내서 전 방향을 로드맵을 찾아 만들어냈고 또 매년 120억대 예산을 절감시키는 등 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자리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토론에 성실껏 임하겠습니다. 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늘 안 나오신다 해서 토론 준비를 전혀 안 하다 왔는데 참 갑작스럽게 나오신다 해가지고 좀 어떻게 토론이 진행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이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서산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회장이신 김영수 장로님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로하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국민들에게 찬사를 보이며 선거 마감일까지 몸 건강히 분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 세계가 지금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재활용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는 폐비닐 재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금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후보님들은 유권자를 의식하지 말고 시민의 직접 향상을 위해 자기의 깊은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대동 소각장에 관한 설치의 당위성과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토밸리 산업특이들 매립장에 관한 설치의 당위성과 부당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산시 현안인 소각장 문제와 산패장 문제에 관한 질문인데요. 후보자단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이용두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쓰레기가 지금 세계의 하나의 이슈입니다. 지금 양대동 소각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해서는 안 될 점입니다. 그리고 서산의 그 쓰레기 문제가 지난 유상훈 시장님 때 RDF로 해서 태우지 않고 고용연료를 만든다고 해서 230억의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을 시작하다가 우리 그 시장이 바뀌면서 소각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책들이 바뀌는 서산시가 되어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자원을 이거를 재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태워서 뭐 폐허를 이용하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태워서 대기질 오염, 다이옥신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지금 현실로들 나타나는데 양대동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됩니다. 거기 문제는 우선 굴뚝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굴뚝을 평균치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게 190m입니다. 지금 타지역, 아산, 우리 서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소각장 관광을 보냅니다. 가면 150m 굴뚝 위에 레스토랑을 지어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양대동은 헬기 비행기 때문에 80에서 90m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 이제 김보희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희입니다. 우리 양대동 소각장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에 속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사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첫 단추를 잘못 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가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촉하고 다시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감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물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산시에서도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장소의 문제지 이것을 지금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의원들이 있었을 때 제가 가서 축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맨 초창기에. 그때도 가서 제가 한 얘기가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면 서산시의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안을 해준 건 뭐였냐?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해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서산시 행정을 발목 잡는 길입니다. 그럼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비단 양대동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지 서산의 쓰레기 소각장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저는 의아스럽고 그러면은 이것을 안 된다 했을 때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대안들이 없습니다. 대안들이 없고 무조건 소각장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럼 서산시 쓰레기 대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산시의 쓰레기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장소의 문제를 갖고 반대하는지 참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산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형수 후보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보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에 대해서 타 지역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증가된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입지 선정이라든가 또 처리 방법, 소각 방식이든 매립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런 것은 주민들과 의견 소통도 있어야 되고 또 전문적인 기술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미비되고 뭔가 행정 위주의 약간 획일적이고 좀 지나치게 말하면 독선적이랄까요? 이런 부분까지 주민들이 느끼다 보니까 심한 저항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섬시는 산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할 수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상에 있어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음으로 김종필 후보님 답변하시면. 예, 김용필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건강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환경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 그간 쓰레기 배출되는 쓰레기는 매립 방식으로 해왔었는데 거의 차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저는 방법이 다른 매립 방법이 없다면 서각을 해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기술적으로 100% 환경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요즘 어떤 설비 기능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갈등 측면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 이게 서산시에 그 유치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실은 각 당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도 포함돼서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체적으로 다 우리 서산 시민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좋겠지만은 실은 이게 공무 절차를 위해서 아마 양대동으로 이렇게 선정되고 있는데 실은 지금 뒤로 들어선다면 여러 가지 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더 추진을 하고 그쪽에 시민들에게 손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어떤 조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승재 후보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감. 예,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가지고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소각장 문제는 역시 광역화 문제는 이 국비 지원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서산시에서 처리하는 게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약 1년에 한 40억 정도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소각장은 필요하다. 단지 소각장이 필요한데 우치 선정의 문제가 있다. 이거는 여러 시민의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산폐장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 득허 당시에 산업폐기물 매립 우리 산업단지 오토빌리에서 나오는 양만을 가지고 허가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가 인근 지역으로 지역을 넓혀서 에어리어를 넓혀서 전국적인 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저는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그 산업 폐기물을 우리 공단 내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안전성 있게 묻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면은 제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을 우리 서산시로 반입돼서 우리 서산이 내가 사는 땅에 묻는 거는 그걸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존에 우리가 허가를 득할 당시에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를 저는 찬성합니다. 그쪽으로. 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분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이신 김영태 목사님께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켜져 있어요. 도의원 후보로 이렇게 출마한 것을 서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도 서산에서 벌써 산지가 25년째여서 서산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의원이 되시면 아무래도 도정 업무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투표하는 사람들은 서산 시민들이기 때문에 서산에 관계된 것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만 질문합니다. 원래 아까 서산 시장 후보님들에게 네 가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답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다 답하셔도 됩니다. 첫째로 서산 공용터미널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의 숙제인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과 찬반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 주변에 있는 태안, 당진, 홍성, 예산은 다 옮겼습니다. 거기도 다 갈 때 있겠죠. 그러므로 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산 공용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이 해미 공군 비행장 안에 민항기도 들었다는 얘기가 늘 그 선거 때나 아니면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산 공용터미널에 관한 부분과 서산 공항에 관한 부분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보희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보희입니다.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은 제가 4년 전에 선거에 시의원 선거에 나올 때도 언론사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한 사항은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은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지 않더라도 적어도 50년을 내다보고 올지언정 이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서산의 인구는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4년 전에도 이 질문을 받고 서산 터미널을 이전을 한다고 답변을 하는 후보자들은 낙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히 옮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교통체증이 지금 아까 우리 질문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근 지역은 다 있습니다. 시장이요? 시장 3번 할 생각 하지 말고 한 번 할 생각 계속 옮겨야 돼요. 이거 갖고 계속 지지부분하게 이거는 동부시장 상인들을 살려야 됩니다. 말씀하시지만 동부시장 상인분들만 서산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찾는 우리 서산시를 찾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은 굉장히 욕을 하고 갑니다. 터미널 지금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돈 먹는 하마예요. 돈을 엄청 쏟아부어요. 그래도 시설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 엄청 지저분했었어요. 그나마 계속 새로 리모델링하고 해서 그나마 지금 그 정도 되는데요.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은 반드시 이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서산시, 우리 서산시를 찾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수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터미널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할 건 아닙니다. 선거를 많이 해봤습니다. 4년 전, 8년 전, 12년 전, 16년 전 도심의 교통 흐름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저도 맨 처음 2002년, 2006년도 정도 당시에는 터미널 이전해야 된다고 누구보다 목소리 높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근래 이 도심에서 거리 인사 같은 걸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외곽의 순환로가 참 많이 뚫려 있습니다. 지금 다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시민들이 큰 애로를 겪는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건 제가 거리 인사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또 다녀봐도 일상생활에도 그렇고요. 단 터미널 이전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봤을 때 인구가 더 팽창됐을 때, 제가 과학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30만 자급도시 정도 되고 시가지가 팽창이 됐을 때, 그리고 구도심 상권이 큰 무해를 받지 않고 타격을 받지 않을 때, 그때는 거론될 이야기지만 현재는 좀 더 유보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군 비행장원 자체도 지역민들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엄청 컸고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그런 어떤 궁극주의적인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는 좀 수긍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민항이 들어온다는 것이 과연 우리 지방의원이 걱정할 부분은 좀 너무 범위를 넘어섰지만 현실적으로 좀 무리하고 약간 팽창된, 호구적인 약간 과장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좀 더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가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디나 발전하는 곳은 SOC 기반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공용텀이라는 실은 각 시의 그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서산시의 공용터미널 같은 경우는 비좁고 많은 시민들, 정확히 뭐 제가 여론조사 나름대로 어떤 조사행위는 없습니다만 70%가량 넘는 인원이 이렇게 옮겼으면 하는 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부시장 상인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좋기 때문에 이 반대를 하는데 지금 서산시에서는 한꺼번에 직행, 고속, 또 일반 버스까지 다 옮기는 게 아니라 고속버스와 직행버스를 옮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기존 도심을 어떻게 살릴 건가 그 대안을 좀 찾아서 동부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갈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민항 문제는 우리 충청남도와 우리 서산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BC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있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도 갈 길이 실은 멉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충남만 유일하게 공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충남 도민들 위해서 한번 공항 또 기존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추진한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승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가 성장을 하려면 원래 터미널과 관공서를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보면은 터미널과 행정기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 주위에 기존 상권들이 형성이 돼가면서 도시가 팽창을 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산 터미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 도시에 교통이 복잡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산 터미널을 소탐산 쪽으로 한가지대로 옮기자. 그럼 절대로 그 도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터미널 이전 문제는 터미널 이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가 중요합니다. 아마 서산시에서 발주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은 서산시 인구가 25만이 됐을 때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인구가 17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르려면은 아직도 한 7, 8만 정도가 더 늘어났을 때 옮기는 게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서산시에서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아까 김영수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완섭 시장님 체제에서 애국하게 많은 도로를 뚫어놔서 지금은 많은 교통량이 분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옮기는 건 좀 시기상조고 만약에 더 시민의 의견과 도시가 팽창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도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도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가 뭐 하늘길 열리고 바닷길 열린다 열렸습니까? 안 열리고 있죠. 이렇게 화보맹랑하게 조사, 사전 계획 없이 선신공약 아니면 선신행정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금 공항이 경제성이 안 맞는데 공항에 올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닷길 열리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닷길 열리고 하늘길 열려야 서산이 발전하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로 서산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미 비행장 옆에 소각장 굴뚝이 쓰고지고 지금 연기 속에 민항기가 와서 외국 관광객들이 온다? 이건 너무도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산시가 지금 당면 문제인 소각장 또 지역의 산업단지 이런 문제부터 정리해야지 지금 공영 터미널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지금 공군 비행장에다가 민간 항공기를 이착륙시킨다? 이게 중요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는 이런 거 일체 고려해서 다시 시민들의 그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또 해서 발표해야 되고
지금 소각장, 삼패장 이런 문제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후보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이신 최장희 목사님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참석하신 5분의 우리 도영 후보님에게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인권조례 폐지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네. 저는 오늘 그 알 권리에 대해서 좀 우리 도영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2011년 9월 23일 한국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체결 발표한 인권보도 준칙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동성애 문제점과 동성애 에이즈 연관성에 대한 정확하게 보도를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에 대해 일절 부정적 표현을 못하도록 막고 에이즈, 성매매, 마약 등과 같은 새 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못하도록 인권 보도 준칙이 강력하게 통제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알 권리를 뺏긴 국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제2의 치수질 같아요. 한국인권위원회가 이 알 권리라는 거, 라이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945년 미국 AP 통신사의 K 쿠퍼가 최초로 강의해서 생긴 권리인데 우리나라도 1996년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언론은 사상과 의견을 표현했지만 지금은 이 언론들이 각종 정보로 언론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알 권리에 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에 관련된 인권조례 모든 것을 취재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만 우리 기독교인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기독교 충남 15개 충청청에서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도청 앞에, 아산시청 앞에, 천안 삼거리공원, 천안 역터미널 앞에 수만 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근데 취재를 안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오늘 어제 계속 보지만 한진, 대한항공 직원들 가면 쓰고 집회를 해봐 몇백 명도 안 됩니다. 거기는 열의를 계속 방송 상대방으로 취재를 해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들이 과연 이 한국 기자협회하고 한국 국가인권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들의 보도 준칙을 해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인권위와 언론사의 인권 보도 준칙에 대한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후보자단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영수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의 권리, 인권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제지하고 어느 누가 평가하고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잣대를 내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주 기본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 본능적으로 보호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든가 강의 목사님들 계신 앞에서 죄송합니다. 종교가 됐든 어떤 이념이 됐든 배움의 높낮이가 됐든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모든 편차를 벗어나서 사람의 권리는 동등하고 존중돼야 되고 항상 그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제지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알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이 제재되고 통제되는 어떤 뭔가의 가림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제거되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어느 단체나 이런 걸 떠나서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정함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필 후보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북 정상 간의 회담도 있었고 요즘 남과 북이 이제 활발하게 회담 준비 또 북미 회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거기서도 보도 준칙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전하는 상이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최정희 목사님께서 질의주신 우리 인권 보도 준칙 참 문제 있는 거죠. 우리는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시켜줘야만 됩니다. 이런 큰 우리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보도 준칙 이런 건 자꾸 준다 보면은 우리 현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자꾸 그래서 요즘 자유 헌법 개정을 하면서도 자유를 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장승재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아마 70년대 그 암울했던 시기를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70년대 당시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많이 침해당했던 시기입니다. 아마 보도준칙이나 아마 사전 특히나 이 신문 방송에서도 이 검열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왔던 세대들입니다. 저 역시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돼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됐든 그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지 간에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고 그 알 권리는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두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용두입니다. 인권 보도 준칙 이거 폐지에 대한 맞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민주화 사회 또 알 권리에 대한 사회가 충족되어 있는데 이건 욕해가는 겁니다. 폐지돼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제 사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편향적인 언론인들이 걸음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 큰 충고를 좀 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우리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대한민국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 권리를 이것을 신문에서 또 언론에서 또 방송에서 이거를 침묵으로 이끌어낸다면 그건 안 되죠. 이건 스스로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이걸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각성을 하고 또 여기 우리 서산의 언론인들도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서산에 정말 민심들, 민의를 정말 고통하고 울부짖는 신문을 내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잘하는 거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하는 것만 대선특별하고 저 구석에 소극장이 양대동에 반대 집회에 모여있는 거는 내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더불어서 우리 언론인들이 정말 언론다운 그런 길을 좀 택하는 거를 원하고 대한민국 언론인들도 정말 이런 부분에는 좀 정확한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보희 후보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희입니다. 앞서 우리 후보자님들께서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방송의 역할은 알 권리를 그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방송에서 보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당연히 알려야죠.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다른 후보님들과 마찬가지로 알 권리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 편파되지 않는 그런 방송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이신 김형태 목사님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이 보도 준칙과 관련이 되는데 이제 서산 인권조례 문제입니다. 이 인권조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서 일을 하셔야 될 충남도청, 충남도의회에서 이렇게 충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시 도지사 업무대행이 이제 법원에 제소를 한 상태인데 서산시 인권조례는 아직 그냥
폐지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왜 기독교인들이 인권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이렇게 반대하냐 그러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저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100%는 아니지만 많은 기독교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까 시장 후보자들에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자꾸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라는 프레임에 자꾸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쪽에 문제 빠져가지고, 문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을 하되 성소수자 또는 젠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원래 작년에 몇년 안희정 지사한테 우리가 이 성소수자, 이게 동성애니까 동성애도 포함된 거니까 이제 좀 그것만 삭제하고 인권 그냥 놔두자, 인권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노라고 대답하면서 그러면 그거 하나만 빼주면 되는데 안 뺀다고 하니까 그럼 통째로 빼내겠다,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서산도. 그래서 이제 인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문제를 피해가는데,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은 지금도 존중되고 있습니다. 이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지금 동성애자는 TV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고 동성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탄압을 하지 않고 다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인권이란 인권 조례 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것을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면은 벌금을 물이고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게 인권이. 그러면 그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들이 그들을 차별하는 언급을 하면 다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다수의 인권을 짓밟게 되는, 이걸 얘기하지 않고 자꾸 그들도 인권이다, 그들도 인권, 이렇게 피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들도 인권 맞는데 저도 인정하는데, 이걸 법제화시키면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그것을 뭐라고 나쁘다고 할 때에 처벌을 하면 또 다른 이 인권이 다수가 짓밟히는, 이걸 자꾸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은 성소수자라는 건 소수자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마약사범도 소수자입니다. 그들의 인권을 그걸 왜 얘기 않는가? 물론 마약사범은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동성애도 그런 경우도 법제화되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에 대한 그로 이제 들어가서 일할 건데, 여러분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두 가지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그걸 법제화에 있어서 그 성소수자들을 비난하거나 나쁘다고 하면은 처벌하는, 분명히 그게 법이 들어있어요. 처벌하는. 그래서 또 다른 다수의 인권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여기 다 포함된 인권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서산시 인권조례, 특별히 그 법제화로 인한 처벌법에 대한 의견 질문인데요. 후보자단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종필 후보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도연으로서 우리 기독교 연합회 측에서 이 충남도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들고 나오셨어요. 실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 뭔지 다분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을 알고 제가 앞장서서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를 추진했는데요. 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동성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있음으로부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없는 거 있는 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인권교육, 인권센터에서 어떤 조사라든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 조직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에서 그 문제 인권에 대해서 침해할 경우 다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안희정 전 도지사의 마당을 폈던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잘 몰라요. 인권은 국적 가치인데 이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조례를 폐지했다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안희정 도지사께서 동성애자를 옹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 이렇게 벌어졌던 상황이거든요. 이거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에서 일어나는 나오는 에이즈 환자가 90%가 넘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다음은 장승재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목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동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인권은 보호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자는데 이의를 다루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권조례에 제가 이제 도에서 심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모릅니다. 개략적인 내용만 알고 왔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친목회를 하는데 친목회 규약에 한 가지가 잘못이 있다고 해서 그 친목회 규약을 다 없애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단지 그 규약 중에 많은 규약 중에 잘못된 조항을 바꾸자. 그걸 빼내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자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면. 그래서 인권조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도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도의에서 심의를 참여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김영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저쪽으로 공감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큰 틀에서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돼야 되는 것은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인정을 하실 것이고 그 인권이 보호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다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용도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용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이 지금 만병통치하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인권을 이렇게 거론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 그 물질 문명들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압니다. 저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유교가 받쳐줘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탱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지금 주창하는 그 문제에 동참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문제 우선 천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이 저는 헌법보다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연합에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보희 후보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김보희입니다. 마지막 답변자인데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몇 년 안 됐으면 이제 미성년자가 안 되는데요. 성인이 되는데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엄마 앞에 애인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 부모님들의 당황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첫째,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결혼할 사귀자라고 남자를 데리고 온다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첫째, 그거를 반대하고요. 또 인권은 어느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당연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존중해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은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폐지하고 또 폐지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지금 크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산시 조례에서도 그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례 폐지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충남도에서 지금 폐지된 조례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께서 다시 그 조례를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도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그러한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좀 삽입해야 될 부분은 삽입을 하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김영수 의원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인권을 얘기하면서 핵심 요지인 것은 동성애 문제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을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힐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목사님들 사모님 체육대 하실 때 갔을 때 사모님들께서 질문하시더군요. 민주당의 입장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당의 입장으로 얘기할 위치도 못 되고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처럼 제 개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때 동성이 와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애정 표현하면 징그럽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번 배치에서 동성들끼리 애정 표현하고 있을 때 제가 그걸 희망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인권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의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인권조례 몇 번 훑어봤습니다. 폐지된 인권조례예요.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그런다면 아까 해설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빈대 잡기 위해서 조가장관을 태우는 우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꼭 제도적인 틀도 있지만 선언적 가치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후보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토론의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후보자만 주권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후보자들께서 발표하지 못하셨던 내용이 있다면 하셔도 되고 또 상대방에게 같은 지역구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각 후보자께 순서제는 제가 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3분 한 것을 4분으로 한 번만으로 기회를 드리고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에 대한 부분은요. 장승재 후보님께서 먼저 이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4분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각 후보님들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좀 미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소각장 문제, 대기오염 문제가 서산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산업단지, 즉 석유화학 단지 산업을 석화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산의 석화산업이라든지 인근에 대천과 당진의 화력발전소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서산시 발전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그래서 이 서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문제하고 산업 폐기물 매입장, 대기오염하고는 좀 약간 산업 폐기물 매입장 좀 독특하긴 한데요. 다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소각성 문제는 아까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광역화를 하게 된 동기는 아마 국비 사업 때문에 광역화를 하면은 국비가 내려오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진, 서산, 태안 세 개를 묶어서 광역화로 신청을 서산시에 했다가 태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진하고 우리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입지 선정이 아마 4가운데 정도로 입지 선정이 들어왔었고 입지 선정 위원회가 구성이 돼가면서 여러 단계를 좀 거쳤습니다. 근데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재구성이 돼가면서 다시 입지 선정 위원회가 재구성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결정된 데가 양대동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주민대표와 의회, 그 다음에 여러 각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입지 선정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입지 선정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지역에 시민들하고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끌려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혐오시설이라든지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시설들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후는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추후에는 해당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입지 선정을 제고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제 지역구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산업피규어 매립장 역시 저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집을 짓는데 화장실을 짓지 않고선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장실을 지어야죠. 내 식구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오물들을 버려야 되니까 당연히 지어야죠. 단지 내 집을 짓고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옆집의 그 오물, 뒷집의 오물, A동의 402호 오물을 바가지로 퍼다가 내 면비에 넣기 싫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이게 처음에 추진이 된 때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의 의무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안 했을 때는 산업단지 허가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게 사업자 측에서 무슨 의도인지 모르지만은 캐파를 늘렸습니다. 이거는 캐파를 늘려서 결국은 이 폐촉법에 의하면은 그 거리 제한을 두지 못하게 있다는 상위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전국에 있는 산업 폐기물을 다 갖다 묻겠다. 이거를 저는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은 이용두 후보님께서 이용두 주시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소산이 정말 민본이 바로 서지 않은 것 같아요. 민의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서산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양대동 소각장은 제가 지금 대전위원장을 맡아보고 있지만 양대동 소각장은 그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유상무 시장 때 이걸 RDF를 해가지고 23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생산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습니까? 다시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RDF는 뭐냐? 태우는 게 아니라 고용연료, 필렛 연료를 만들어서 화력발전소나 제조소에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절대 소각을 해서 공해를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걸 했어야 되고 문제는 이제 소각장으로 돼가지고 이제 광역 하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소각장 하려면은 서로가 막 민배 현상도 있고 서로 싸우니까 두 지역 해서 광역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돼가는데 광역으로 하면은 국비를 반을 소각로 우리 지금 양대동에 한 700억 정도 소각로 짓는데 350억이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광역 안 하고 우리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쓰레기만 버리면 3분의 1 지원을 해줍니다. 3분의 1 지원받고 우리 걸 하면서 우리 것만 버리면서 대기 오염을 저감시켜야지 광역 방지 쓰레기 하루에 100톤씩 갖다가 서산에 떼가지고 이 공해를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이런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서산시에서는 방지 쓰레기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번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양대 소각장은요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 민간 사업자 운영하는데 민간 사업자 20년 동안에 우리가 1년에 한 60억씩 대줘야 돼요. 민간업자 350억 국가 돈 갖다 합니다. 갚아줘야 돼요. 절대 우리가 그렇게 허구맹랑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고 우리 서산은 앞으로 쓰레기 RDF
지금 몇 살이 부릅니다. 그걸로 변환을 해야 되고 절대 소각을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업체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그걸 대항하는 업체들이 나왔습니다. 업체들도 위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는 그것이 여건이 안 좋아서 안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시장이 하더라도 결정됐으면 생산을 한번 해서 해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폐쇄한다? 그럼 용역비 한 5억 들어간 거 압니다. 그거 어디 누구 돈이에요?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제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물론 쓰레기 버려야죠.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서산시가 당신 쓰레기까지 갖다가 처리해 줍니까? 우리가 3분의 1 지원받고 우리 것만 해서 정리해야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위치 선정 하시는데 이게 이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시의원도 의무적으로 끼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서산시에 의원님들 폄하는 거 아니지만 민의를 좀 앞으로 좀 대변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 김보희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보희입니다. 그 소각장 문제 또 산폐장 문제가 우리 서산시의 굉장히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용도 후보님께서 그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이렇게 앞장서서 또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시의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후보자 중에서 그 시의원을 할 때 선정위원회에 들어간 그 후보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이용도 후보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의원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했다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는 다 그 법에 의해서 환경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그 안에서 합니다. 시의원들이 13명이 다 거기에도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좀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시의원이 2분인가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시의원들이 역할이 아무리 한다 해도 다른 또 의원들이 선정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안들이 나와서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바닷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닷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제때 그때 즉각도 되면 좋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또 이게 국제항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조금 행정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또 행정이 항만사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지금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후퇴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그 대산항의 개항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물론 1년 정도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닷길이 열려가지고 그러면 바닷길이 열리면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까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의원이 되면 대산항을 컨테이너 항만으로 제가 조성을 해나가겠다고 공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후보가 의원 당시에 있을 때 관광상품에 대한 부분을 서산시와 함께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상품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개발하고 특히 우리는 어종량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면 중국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여객선이 뜨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그 공약에 걸었던 부분에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 소상공인들 아까 시장 후보님들께서 토론하는 것을 뒤에서 들었습니다. 좀 많이 제가 웃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떤 후보님께서 그랬습니다. 지금 서산 그 시내 곳곳에 있는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다. 그게 시장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시장 책임입니까? 우리 최저임금 오르고 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 후보가 콩나물 해장국을 한 그릇을 사 먹으려고 갔었는데 24시 하던 곳이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그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 알바생들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게 어떻게 시장 후보의 비단 시장 후보의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또 함께 고민하고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중심이 되는 서산 시내 부분에 있어서 상가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또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닷길, 또 소각장, 산패장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용수 후보님 주도권 토론 해주시겠습니다. 오붓하게 살고 있는 내 집 근처에 누가 와서 공중화실 신는다 그러면 유쾌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엄청 불쾌할 겁니다. 그리고 저항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서울 생활하는 아주 못된 논리가 우리들 삶과 우리들 생활하는데 많은 갈등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쓰레기장하고 산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영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이 아니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관 공영제,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공영제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패장 같은 경우는 소위 먹튀라 그러죠. 임시 매립 방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떠넘기고 달아나버리는 것입니다. 지역 인근 토양이라든가 환경에 오염된 상태에서 처벌을 하고 별 제재를 다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회복이 너무 힘들고 피해자가 큽니다. 생활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두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 쓰레기까지 갖다 소각을 한다 하는데 좀 표현이 저급합니다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타 지역의 용량을 키웠을 때 기초비용부터 시작해서 운영비용까지 절감되고 효용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이해타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장사논리로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와닿는 피해가 다수에게 주민들에게 일어날 때 저항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는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저는 공공의료 부분이라면 특히 도립의료원이겠죠. 이건 뭐 상대성을 갖고 꼭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시장 논리로 흑적자를 따진다든가 비용 같은 게 많이 손실이 됐다든가 이런 걸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공공의료 서비스가 얼마만큼 서민들에게 민중들에게 제공이 됐는지 그 가치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의원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시각의 기준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터미널 얘기하다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시간이 지체돼서 그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부분은 아까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시기의 문제이고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인구가 팽창되고 도심이 복잡하면 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해야겠죠. 그러나 제가 체험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곽 순환도로가 많이 개통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구상권, 구도시들이 저항하고 그들이 저항하는 건 생존권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 4년, 적어도 8년, 12년 전, 16년 전에 그 교통체증은 많이 해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면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권 토론 김종필 후보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인권조례 아까 말씀을 좀 이어서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도 논쟁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권은 아까도 말씀드린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권은 너무 권리 주장에 앞서 있습니다. 이 권리 주장에 앞서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 일어나냐. 지금 다녀보시면 이 공공질서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 권리 주장, 자기 인권 앞서서 책임, 의무, 질서, 더 나아가서는 양보, 배려 이런 것이 우선돼야 제3자에 대한 인권이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안희정 전 도지사가 이 인권 정책을 펴왔어요. 근데 본인은 진정 인권 스스로 이걸 다 짓밟아 버렸어요. 이런 허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가장 지금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면 공직자들이 어떤 월권적인 행위에서 나오고요. 또 일반 국민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책임, 의무, 질서 이런 거 없이 자기 권리 주장하다 보니까 제3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을 위한 것, 또 공공질서를 위한 그런 회복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3패장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자치단체 직접 관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승희 의원께서 후보자께서 그 캐파를 늘렸다는데 저는 사업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밸리 상단에 과연 이 폐기물이 얼마큼 나오는지 몰라도 이 흑자가 안 나온다면 유지할 수 없거든요. 당연히 사업자는 그 사업이라는 것을 이득을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황황의 자유구역 또 안면도 개발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실패를 다 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기준이 맞질 않아요. 그 사업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아까 김영수 후보께서 먹튀를 실은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 제도화를 시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가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토론회 전에 맹정호 시장 후보님께서 참 같은 도의원이었는데 안 맞는 말씀 하셨어요. 인권 조례에 아까 다 폐지를 하기 전에 일부분만 삭제하려고 한다 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충청남도 인권 조례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시 말씀 동성애를 주장하는 데 집착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8조에 보면은 충청남도 인권선언문이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8조에 도지사는 인권선언을 예언을 하기 위해서 뭐뭐 정책을 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일반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깊이 감춰놓고서 옹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제가 11월 21일 날 도정지리에서 안희정 도지사를 직접 세워놓고 이 문제를 전부 거론했던 겁니다. 그러나 안희정 도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미국 질병관리부 자료 또 일본 감염성 연구소 자료 우리 보건복지부 자료를 전부 구글에서 그렇다라고 하니까 팩트를 체크하겠다 해놓고선 그 후로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겁니다. 네, 우리 소 의원이 질의형은 도지사는 당연히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가지 않죠. 당연히 그것만 내려놔서 문제 없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도 의원이 그 문제 있는 조항은 폐지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마지막 1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도권 토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서로 간의 질의 답변이 좀 단답형으로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시간 관계상 없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혹시 내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거나 보충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 후보자당 1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두 후보님께서 마지막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용두입니다. 우리 서산 발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모든 서산 시민들이 서산 발전에서 다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려면은 앞으로의 행정을 이끄는 시장님이야 시의원님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정말 우리 서산 시민들이
공통분을 찾고 또 민의를 잘 받들어서 정말 우리 서로 서산 시민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서 우리 서산시가 민주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또 건강하게 이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게 제 염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출마에 결심을 했고요. 특별히 이 양대동 소각장이 200톤이기 때문에 200톤이 거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지사는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의원을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보희 후보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보희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소통하는 서산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잘 소통을 했지만 아쉬운 점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을 야기시켰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또한 약간 소통이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6대, 7대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성남동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긴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6대 의원 시절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토론회를 거쳐서 그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을 가지고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행정에 옮겨져서 이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서산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인데요. 그렇듯이 모든 것이 다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또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면 지금 해왔던 생활정치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큰 정치로 또 더 큰 다가가는 그런 의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수 후보님 마지막 발언 1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독교연합회 성시원 동무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10여 년께 20년 가까이 정치지망생으로 준비하면서 공식적으로 기획해본 게 처음입니다. 이런 자리를 한 번도 마련해 준 어떤 단체도 없었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을 한 상독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인권전에 말씀하시면서 동성애가 계속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인권전에 한 10번 읽어봤습니다. 옆에 김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성애 문제 없었습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는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언적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선언적 가치를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해봤습니다. 단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가치 기준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세상에서 튀지 않고 어울려가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종필 후보님 마지막 발언 1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주신 최양재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 또 우리 후보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도의원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그런 문제들을 잘 하나하나 해결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의원다운 도의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승재 후보님 1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의원에 출마할 때 지역민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시의원 보내주십시오. 시의원 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 제가 시의원이 되면은 저한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못 들어드립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면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못 들어드립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모든 걸 다 해드린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 표를 얻고 싶었으니까. 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저 도의원 보내주십시오. 그 대신 도의원
제가 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못 들어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저한테 말씀드리면 저 못 들어드립니다. 그 대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면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제가 뼈가 부러져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의 성시원운동본부 대표 본부장이신 이구일 목사님께서 폐회 선언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의 말씀입니다. 기자분과 정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식사 대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곳에 참석하신 목사님과 장로님께서는 기독교연합회 성시원운동본부 소속이시므로 식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후보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 바라고 모든 선거 일정 가운데 더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더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2018년도 6.13 선거 서산시 제1, 2선거 도의원 후보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